어머니는 큰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김치 익은 냄새가 아주 잘 올라왔네. 얘는 깍두기 좋아했지. 맞다. 작은 통 안에 반찬을 정성껏 담아내던 손끝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허리도 조금은 굽었고 손가락은 거칠었지만 그 표정은 오히려 설레 보였어요. 이따가 지연이한테 이것도 챙겨줘야지. 직장 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고맙단 말 한마디면 됐지 뭐. 어머니는 버스에 올라탔고 창밖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 가는 길이 꽤 멀었지만 아들 얼굴만 보면 피로가 다 풀릴 것 같았거든요. 점심 무렵 서울의 아파트 단지 앞, 어머니는 양손에 무거운 반찬 보자기를 들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연이 얼굴을 내밀었죠. 어머님이세요? 그래. 혹시 점심시간일까 싶어서 너무 무거워서 얼른 들여놓고 가려 했지 뭐. 지연은 애써 웃으며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괜찮은데. 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내가 아들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왔어. 아니, 이거 지연이 너도 먹어보면 좋겠더라고. 지연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손끝엔 미묘한 거리가 느껴졌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잘 챙겨볼게요. 어머니는 못 들은 척하며 말했어요. 에이, 뭐 감사는. 우리 가족끼리 그런 말은 말자. 그 말에 지연의 입꼬리가 조금 더 굳어졌어요. 문이 닫히고 어머니는 조용히 복도 끝을 걸어 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예전엔 나만 오면 웃더니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며느리 지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어머니가 두고 간 반찬 보자기를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그 순간 한숨이 툭 터져 나왔죠. 도대체 몇 번째야. 이런 거 왜 자꾸 가져오시는 건데. 지연은 반찬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익은 김치, 멸치볶음, 갈치조림까지 정성스럽게 담긴 흔적은 있었지만 그녀의 눈엔 짜증만 가득했어요. 냄새 또 배겠네. 지연은 반찬통 몇 개를 그냥 뒷베란다 구석에 내려뒀어요. 그리고 남은 건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조용히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죠. 그때 집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그날 깜빡 두고 온 손수건을 찾으러 아들 집 근처에 다시 들르게 되었어요. 잠깐 들러서 그것만 챙기고 나와야지. 괜히 또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문 앞에 도착한 어머니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안 잠갔나 보다 중얼이며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그 순간 뒷베란다 구석에서 익숙한 보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엔 며칠 전 직접 싸다 준 반찬통들이 비닐에 그대로 쌓여 있었죠. 뚜껑도 안 열린 채 내용물도 그대로, 심지어 상하기 시작한 흔적들까지. 어머니는 잠시 굳어서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그 어떤 말도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눈에선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꾹 참은 채 말없이 문을 닫고 집을 나왔어요. 지하철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어머니. 두 손은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고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어요. 창밖은 지나가는 풍경으로 가득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어느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작은 혼잣말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죠. 사람들 틈에 섞인 채 조용히 흐느끼는 노모. 그 장면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엔 큰 흠집이 남고 있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방 안에서 반찬통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건 아들이 결혼하기 전 자주 들고 다니던
익숙한 플라스틱 통이었죠. 뚜껑을 여니 살짝 긁힌 자국과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땐 김치 한 통 해주면 엄마 최고라고 했었는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다시 담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정성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손이 멈칫했어요. 잠시 그대로 멈춰 있던 어머니는 김치통 뚜껑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젠 하지 말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체념이자 위로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 깊었죠. 다음 날 오후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 어머니는 오랜 친구인 미숙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캔을 쥐고 있던 손이 자꾸만 떨렸죠. 그냥 그날 반찬 두고 나왔는데 며칠 뒤에 다시 갔더니 그대로, 그것도 통째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어머니. 미숙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 조용히 말했어요. 그걸 그냥 버렸다고? 어머니는 마른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반찬을 잘 못했나 싶더라. 입맛에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미숙 씨는 답답한 듯 손을 턱에 괴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성이잖아. 그걸 저렇게 무시하는 건 사람 무너뜨리는 일이야. 그건.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캔커피를 내려다봤어요. 그래도 아들 얼굴 보러 가는 길이 그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가만히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한 집안 한복판에서 잠시 그대로 있었죠.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갖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억울함, 외로움, 자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존심. 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결혼 전에 아들이 써준 손편지가 담겨 있었죠. 엄마 반찬 덕분에 버틴 날들이 많았어요. 나중엔 내가 더 잘할게요. 그 문장을 조용히 읽던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래, 그땐 그랬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슴 속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주말, 어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을 돌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가득 쌓여있는 깍두기 무더미 앞에서 잠시 서성였죠. 얘가 이거 좋아했는데,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반찬통 몇 개와 예전에 자주 쓰던 소형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들을 꺼내다가 다시 천천히 넣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젠 내가 뭘 더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은 마치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하려는 듯한 한숨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은 어쩐지 조심스러웠어요.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은 된장국을 사이에 두고 마주했어요. 아들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죠.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요즘 집밥 진짜 못 먹는다. 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가지 싸다 줬지 않니? 아들은 숟가락을 멈췄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베란다에 있더라.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들은 눈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죠. 그거 지연이가 아마 좀 바빴을 거야.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지.
정말로 납득한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조심스레 아내에게 물었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반찬 싸다 준 거 혹시 다 먹었어? 지연은 침대에 기대에 누운 채 핸드폰을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아, 그거. 냄새가 너무 강해서 그냥 버렸어. 아들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그거 엄마가 너 먹으라고 정성껏 만든 거였어.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엄마, 왜 자꾸 그걸 들고 오는 거야? 솔직히 부담스러워. 매번 김치, 생선, 조림, 냄새도 그렇고 우리 입맛도 아니고. 아들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럼 그냥 말로 하지. 왜 몰래 버려? 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당신이 기분 상하잖아. 그래서 조용히 처리한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결국 터졌어요. 그게 처리할 대상이야? 우리 엄마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무시해?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내가 무시했다고? 난 당신 가족 눈치 보며 충분히 참았어.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선을 그은 거겠지. 근데 그 선, 이젠 엄마한테 상처야. 지연은 순간 입을 꾹 다물었고 이내 말없이 이불을 걷고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몇 시간 뒤 아들이 거실로 나와 보니 지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던졌어요. 우리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낫지 않아?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당신 엄마랑 나 사이엔 애초에 가족이라는 말이 없었어. 그 말에 아들은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정말로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뒤 어머니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마른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쩐지 싸늘하게 느껴졌죠. 그때 마당 쪽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섰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니는 반가운 듯 웃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작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늘진 얼굴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지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빨래가 바람에 툭 떨어졌어요. 뭐라고?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의미 없더라. 생각도 다르고 서로 너무 멀어. 어머니는 천천히 마당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긴 침묵 끝에 작게 입을 열었죠.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아들은 고개를 젓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난 지금까지 엄마한테 너무 못했단 생각이 들어. 어머니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결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 속엔 어떤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이해하고 싶은 오랜 세월의 마음만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어머니는 다시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김치도 깍두기도 아니었어요. 조용히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계란말이 하나를 정성껏 굽고 있었죠. 어느 흐린 오후 시골 마당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어요. 차 문이 열리고 지연이 조심스레 내렸죠. 손에는 익숙한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마당 한가운데에서 고추를 말리던 어머니는 지연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왔구나.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다가와 작게 인사했어요. 죄송해요. 말도 없이 왔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니? 지연은 반찬통을 두 손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전에 주신 반찬들 다 못 챙기고 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숨 막혀서 솔직히 어머님까지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입술은 꼭 다문 채 조용히 서 있었죠. 지연은 눈물을 꾹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알아요. 그 반찬 하나하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머니는 가만히 지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서로 닿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해. 특히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는 더 그렇더라. 지연은 작게 웃으며 눈시울을 훔쳤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끝까지 저한테 예의를 지켜주셨네요.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작게 중얼이듯 말했어요. 늦은 사과라도 받는 사람은 평생 기억해.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반찬통을 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제가 해봤어요.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그 반찬통을 조용히 받아들고 그저 고요한 미소를 지었죠. 그건 원망도 미움도 모두 내려놓은 한 사람의 용서이자 다른 사람의 용기였어요. 몇 달 후, 어머니는 마당 한켠에 심어둔 열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오후였죠. 그때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들이 미소 지으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장바구니, 그리고 익숙한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웬일이냐? 오늘은 내가 들고 오고. 아들은 수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지연이 이거 만들었다고 전해달래. 지금은 따로 살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대. 어머니는 반찬통을 조심스레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음이 오면 그것만으로도 돼. 그날 저녁, 어머니와 아들은 나란히 마당 평상에 앉아 된장국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엄마, 이젠 반찬 많이 안 해도 돼요. 가끔 얼굴만 보여줘요. 그게 더 힘나요. 어머니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이런 밥상, 너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아. 아들은 밥 한 숟갈을 뜨며 웃었어요. 지금도 좋아. 더는 누가 버릴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밤하늘엔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모자간의 식탁은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소중한 풍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반찬통에 작은 메모를 하나 넣어뒀어요. 음식은 마음이고 그 마음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단다. 그렇게 그녀는 또 한 번 사람을 위한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